안녕하십니까. 파생왕 송대표입니다. 2025년도 5월 21일 수요일 현재 시간 오후 1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모두 잘 쉬었습니까? 자, 그러면 시청 설명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새벽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해서 114포인트 0.27%가 하락을 한 42,677포인트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낙스다 주가 또한 0.38% 72포인트가 조정을 받으면서 마감이 됐고 S&P 500도 흡사한 0.39% 정도 수준에서 조정을 받으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동일하게 쉬어가는 모습을 만들어 줬는데요. 우선적으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 것은 기본적으로 최근의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반영되어졌다고 보여지는 부분이고 최근에 변동성이 다소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소 변동성이 떨어지면서 눈치 보는 장세, 특히 재료를 좀 기다리는 장세가 되다 보니까 특별한 내용이 없었던 상태에서 시장이 상승폭을 이어가기는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로 인해서 쉬어가는 모습을 줬는데 제가 어제적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신용등급 강등에 따라서 시장이 조정을 받았고 이 재료가 소진됐다라는 의미 또 이 부분이 단순하게 넘어갈 것이라는 부분 때문에 빠르게 회복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시장이 다시 재발을 하게 된 부분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부분을 놓고 봐서는 여전히 시장은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부분이 어떤 외부적 요인이라기보다는 내부적인 요인이지 않겠습니까? 내부적인 요인이었기 때문에 내부적인 요인에서 놓고 봤을 때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재정 적자에 대한 부분이 반영됐다라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재정 적자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이제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하원 의원들과 협상을 좀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지금은 순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무디스에서 신용등급을 강등을 해서 조정을 받았고 하지만 미국 정부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괜찮다로 넘어가고 있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본질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연속적인 탄력을 가져가지 못하고 이와 같이 조정을 받으면서 마감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또 하나 이면에는 지금 국채금리가 너무 비싸요. 4.5까지 날라갔거든요. 사실 국채가 이 정도가 날라가면 사실 지금 증시가 저는 버티고 있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좀 용할 정도입니다. 예,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사실 국채가 4.5를 때리고 있으면 이게 보통은 넘거든요. 이게 보통은 넘습니다. 4.5 이상에서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왜냐면 장기국채, 특히 이제 10년물, 30년물 막 이런 장기국채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인데, 단기채가 아니고 장기채가 움직인다는 얘기는 단발적인 단기 성향보다는 중장기적인 성향의 그 뷰가 좀 더 강하거든요. 그럼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짧게 끝난다고 보기보다는 길게 끝난다고 보는 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좀 부정적인 데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에서 국채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금 가격마저도 재차 재상승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급반등 중에 있거든요. 근데 금 가격까지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된다고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시장에서는 생각이 안전자산 쪽으로 좀 쏠리는 경향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안전자산으로 쏠린다는 얘기는 안전자산 쪽으로 자산이 좀 몰리는 현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 안전자산 쪽으로 자금이 몰린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주식은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위험자산의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위험자산의 성격을 놓고 보는 주식시장에서는 사실 뭐가 나타날 수밖에 없냐면 매도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제 국채가 저 정도에 금 가격이 저 정도면 사실 주가가 밀렸어야지 더 밀렸어야 되거든요. 근데 안 밀린 게 제가 볼 때는 좀 용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조정을 받을 때 조정을 받고 반등을 할 때 반등을 하는 게 가장 예쁜 그림인데
지금처럼 힘으로 깡으로 버텨내는 이런 증시가 되면 나중에 후속적으로 몰아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채에 대한 우려감이 좀 높고, 이 국채 상승은 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정 적자에 대한 부분 해결, 이 부분이 원활하게 전개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측면이 강하게 작용되었다, 이렇게 저는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높은 상태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 기술주들의 종목군들의 움직임들도 사실 이제 워낙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소프가 어제 조정을 받긴 했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자산의 선호 현상이 좀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 주식이 이제 그 부분에 포함이 되는데, 일부씩 차익 실현이 보이긴 시작합니다. 일부씩 아주 눈에 띄긴 아니죠. 보시면 뭐 약보합 정도 수준이니까 일부씩이 보이기는 하는데, 시장이 상대적으로 국채라든지 금 가격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비해서 견조했던 이유는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현물에 대한 매도세가 좀 덜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영향력이 적게 보여진 걸로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장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인 경기는 그렇게 전개가 된다고 해도 현재 미국에 있는 기업들은 장사가 잘 되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을 역이용해서 주가가 부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너무 흔히 말해서 희망회로 돌리는 것이고, 팩트로 접근했을 때는 현물들이 아직은 차익 실현에 대한 타이밍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버팀의 현상이 발생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현물은 조정의 빌미를 찾고 있고, 현물들이 조정의 빌미를 찾고 있는 상태에서 조정으로 연결되었을 때 주가가 일부분은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을 대비할 필요가 있는 국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듣기 싫으실 수도 있죠. 왜냐하면 좋은 장만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나쁜 얘기하는 걸 싫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팩트예요. 어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위치는 그렇게 제가 볼 땐 뷰를 형성하는 것이 다소 유리한데, 대신 이제 그 부분에서 이후에 이 포인트가 짧게 될지 아니면 길게 될지는 이제 그때 구분을 다시 해야겠죠. 이제 그 구분을 하는 것이 또 제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러한 판단으로 놓고 봤을 때 분명히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그런 체력이라든지 구성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매우 강력하게 보이긴 하지만 약점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런 약점들이 시장과 모두 연동돼서 나타나고 있다기보다는 특정 부분으로 분산돼서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디펜스적인 성격을 가져가는 것이 현재 위치에서 적절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러한 말씀을 지금 전달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다시 이제 미 정부 쪽에서도 재정 적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 재정 적자 이야기는 여러분 얼마 전에 영상에 벤 베네킹 의장 사진을 올려드렸죠. 원래 그분의 옛날 별명이 뭐였냐면 헬리콥터 벤이었어요. 헬리콥터 벤. 이 미국의 이 헬리콥터를 타고 미국에서 하늘에서 달러를 뿌린다고 해서 헬리콥터 벤이라고도 불렸는데, 사실 그때도 이미 재정 적자 얘기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뭐 당선돼서 취임한 지가 며칠이나 됐다고 그분 때문에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내관이란 말이죠. 근데 원래 있었던 내관인데 그 내관이 신용등급을 강등함으로써 이 부분이 자극을 받기 시작했다는 게 문제예요. 그 부분에 대한 자극을 받았을 때 시장이 가열차게 움직이지 아니하고 적정하게 호흡 조절을 했을 때는 오히려 안정감을 가질 수가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일전에 미중 간에도 그렇고 글로벌 상대로 해서 무역 분쟁이 있었을 때 주가를 부양하던 방식인
강력한 코멘트를 통해서 시장의 심리를 자극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협상이 될 거야 될 거야는 흔히 말하는 말싸움 과정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텀을 가지고 접근해 볼 수 있겠지만 이러한 재정적인 측면들은 이미 수치가 명확하게 나눠져 있단 말이죠. 이건 함수 방식이기 때문에 yes or no예요. 딜에 대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쓰고 있는 방식론이 약간은 이 협의 방식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재정 적자를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들고 오지 못하면 시장은 위협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언급을 할지라도 국채에 대한 매도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국채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는 그런 구조를 갖고 가는 겁니다. 그냥 필요 없이 파는 형태를 갖고 가니까. 근데 그 측면이 지금은 가장 큰 내관이라 볼 수 있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어차피 지금 주가는 누가 봐도 단기 감매수 구간이에요. 그래서 단기 감매수 구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단기 감매수 구간에서 쉬어가는 구도를 분명히 형성을 하겠지만 그 부분을 얼마나 강하게 또 길게 가져가는지 여부에 따라서 증시의 향방이 달라지더라 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장이 방향성이 좀 무디고 특히나 이제 어제 저녁에도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이 박스권에서 계속 좀 헤매고 있는 그러니까 변동성이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주고 있는데 현재 좀 변동성이 어제 사실 좀 커졌으면 좋았는데 어제 변동성이 많이 커지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하루 정도는 더 변동성 커지는 구도를 한번 보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어쨌든 한 번은 매물 소화를 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매물 소화 과정이 어떻게 전개되시는지 잘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뭐 이스라엘 쪽도 그렇고 지금 전쟁 관련된 이슈들도 쉽게 수습이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젠스낭 회장이 CEO가 나오셔가지고 말씀하시길 중국 쪽에 AI 칩 관련돼서 물량이 많이 줄었다. 바이든 정부 때부터 이런 말씀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그 다음에 화웨이 관련해서 화웨이 칩에 대한 역시나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칩에 대한 관련된 부분들 역시 좀 보여지면서 시장을 자극하고 있다라는 측면들을 잘 염두하시면서 시장 바라볼 필요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러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시장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한 템포 쉬어간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향후 전략을 대비할 자리다 라고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생한 송대표였습니다.